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의 주식을 통해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닝 쇼크가 났었고, 어닝 쇼크 이후에 이번 주였죠. 어닝 쇼크 이후에 무려 당일 한 8% 정도 떨어진 이후에 그 다음 거래일에 바로 반등을 했었고, 그 이후 오늘 좀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 가져가야 될지, 또 최근 나와 있는 뉴스와 그리고 리포트 등 관련 내용들 체크를 하면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어닝 쇼크였죠. 374억. 시장의 추정치는 1000억이 넘었어요. 추정치가 1000억이 넘었고 전망치가 1313억이었죠. 그런데 374억. 시장은 전망치를 무려 71.5% 하회하는 어닝 쇼크가 크게 나버렸습니다. 폴란드 수출 계획에 따른 1분기 출하 감소, 매출 6,566억,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2%나 감소했고, 폴란드 쪽으로 지금 수주한 K9 자주포, 이쪽은 지금 1분기에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수주가 취소된 게 아니라 이연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닝 쇼크가 나면서 당일에는 흔들렸지만 그 다음에 또 반등이 나오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탄탄한 수주 잔고 베이스로 시차에 대한 이연 자체는 한두 개 분기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방향성 자체는 윗방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주 잔고가 작년 말 기준으로 28주, 그리고 올해 1분기 기준 무려 30조에 달하는 거죠. 자, 폴란드 수출이 본격화, 그리고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 최종 결과 나오는 만큼 이와 관련돼서 올해 방산 부분의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방향성 자체가 명확해요. 루마니아 K9 추가적으로 이 자주포 계약 체결이 기대가 된다. K9은 지금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의 최종 결과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독일, 튀르키예 제치고 K9이 유일한 사업 후보자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루마니아도 K9을 도입한 폴란드처럼 우크라이나 국경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른 납기, 가성비가 강점인 K9 도입할 것이다.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루마니아 대통령이 지난 22일과 25일 방한에, 지난달이죠,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방산 분야 협력 강화 얘기 나왔던 거죠. 대통령까지 방한했으면 그 전에 장차관 와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 다 마무리가 되었을 거고, 실무단에서 이런 것들 정리가 되었으니까 장차관, 대통령까지도 지금 오면서 이런 것들 진행이 되는 거겠죠. 루마니아 현재 언론 등은 4달이니까 이게 기사가 4월 29일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5월 22일에서 24일 루마니아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에서 최종 구매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러면 일정은 지금 나와 있죠. 최소한 이런 기대감, 모멘텀을 가지고도 충분히 현시점 트레이딩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정 체크해 놓으시면서 좀 관심 있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일이면 최소한 20일 전까지는 기대감으로서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럼 빠지면 사가지고, 결과 여기에 대해서 확신 못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20일 이전에 좀 많이 올라오면 다시 파는 형태로, 빠질 때 사서 올라오면 파는 형태로 엇박으로 그렇게 트레이딩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길게 보고 접근할 거다. 그럼 빠질 때마다 사서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폴란드 2차 계약 체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천무 다연장 로켓 72대 수출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 규모만 지금 2조 2,500억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차 그리고 2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주 잔고로서 이런 것들이 30조 원이 넘어가죠.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계약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폴란드와 방위 사업, 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차피 수은법 개정안 이런 것들도 통과되었고 25조 원까지 늘어났죠. 자, 3차 계약은 요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는 있어요. 2차 계약까지는 지금 맺었죠. 수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한 이후에 2차 계약 성사 이런 법이 나왔고,
폴란드 잠수함 도입에 무게를 실을 경우 3차 계약은 차치하고 2차 계약도 어그러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일부 뭐 폴란드 쪽에서 일전에도 뭐 정권이 바뀌었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나오고 노이즈가 나오면 좀 빠지는 모습이죠. 하지만 계약 수주 베이스로 이미 올라온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3차에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현지 생산을 원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 이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현지 생산을 두고 동상 이몽이 포착이 되고 있다. 폴란드는 현지 생산 필요성 꾸준히 강조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을 확장을 못 짓고 있는 거죠. K2 2차 물량 실적은 어찌 문제는 잔여 물량까지 수출하기는 지금 어려울 것으로 관측이 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와 관련돼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수은법 개정 안 통해가지고 그 여신 잔액 이런 것들을 25종까지 늘려놨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릴 여지는 올려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또 현지 생산 이런 것들도 꾸준히 폴란드 쪽에서 얘기를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2차까지 나왔지만 금융지원 조건부인 미안 계약 아직까지 좀 단서가 달려있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3차 계약은 잠수함 도입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약간 밀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노이즈 자체도 좀 나와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수출 비중, 수주 잔고 추이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요. 30조 원 넘어가고 있죠. 1분기만. 그리고 지금 보시면 2조 원 넘는 수주했기 때문에 현 시점 수주 잔고는 대략 한 33조 원 가까이 지금 되는 거죠. 해외 비중 이런 것들도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이게 올라가면 수익성 자체도 충분히 개선이 되는 거죠. 지금 환율도 지금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지금 1,400원 근처까지 올라가가지고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고환율에다가 환율 효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내에 이런 방위산업청에 이렇게 납품하는 것보다 해외 쪽에 수출하는 게 당연히 마진이나 이런 부분도 훨씬 높을 수 있겠죠. 자, 실적 추이 추정치 쭉 나와 있습니다. 1분기는 쇼크가 세게 나왔어요. 세게 나왔고 하지만 2분기부터 정상화 될 것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죠. 1분기 374억에서 2,500억, 2,900억대, 그리고 3,000억대 넘어가면서 올해 작년에 6,911억에서 9,290억 그리고 내년에는 1조 원이 넘어갈 거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내년 정도 되면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보시면 한 7, 80% 이상 이렇게 커지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이렇게 30%씩 이렇게 커지는 이런 업황이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도 전망치이고 이런 분석에 따른 추정치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이렇게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흔들릴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탄탄한 수주 잔고 베이스로 지금 수출 기업으로서 변모를 하고 있고 마진이 그만큼 뒷받침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내용 쭉 체크를 해봤고 한번 보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망은 안 했지만 걱정은 안 한다. 즉 1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죠. 영업이익 374억 실망스럽다. 폴란드 부재 감안해도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다. 지상 쪽에서 이익률이 상당히 저조했다. 국내 쪽은 매출은 양산 대비 이익률이 낮은 개발 쪽으로 비중이 높았다. 양산 쪽으로 들어가야 이익이 올라가는 거죠. 해외 매출은 주 체계가 아닌 부수 장비 매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낮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해외 매출 OPM이 2% 수준 추정하는데 일반적으로 12에서 15%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단순 부자재, 부수 장비 매출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회성 비용 100억 발생을 했다. 하지만 연간으로 보면 2년이 된 것이지 취소가 된 건 아니고 영업이익 9,290억 추정을 하고 있죠. 올해 실적 개선은 결국은 폴란드 매출 K9 60문 이상과 천문 30대
연간 일정 변함 없고 1분기에 없었던 만큼 지금 2분기부터 분기 거듭할수록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거다. 성장에 주목하자. 노이즈 나올 때 걱정을 좀 넣어두자. 연간은 차질이 없다. 수출 증대 모멘텀 나와 있고 폴란드 구매 의지 확인한 만큼 추가 계약 체결이 될 거고 루마니아 K9 수출 계약도 이번 달 22일부터 24일 루마니아 쪽에서 있는 이런 그 무기 체계 전시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추후 레드백 수출까지도 기대해보자. 보게 되면 밸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익단 확실하게 개선이 되는 가운데 퍼밸류 올해 말자 기준 22배지만 내년, 내후년 10배 초중반까지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 포워드를 이런 것들 땡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10배 후반 그리고 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내년 거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고 업사이드 올라가게 되면 현 시점에서 저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PBR 지금 2배대 나와 있는 상황이죠. 물론 히스토리컬로 보면 선행 PBR 자체가 지금 높은 것 자체는 부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확실하게 수출 기업으로서 수주 잔고가 뒷받침되면서 올라오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재평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재평가되고 있는 기업들 괜히 업사이드 이런 부분을 캡 딱 씌워가지고 규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목표가 25만 8천 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네요. 이번에 거의 25만 원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적인 전략 생각을 해보면 저는 조정시 분할 매수 오늘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 관점 목표가 1차 26만 리포트에서 25만 8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윗단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 이 종목도 일봉보다는 주봉상 추세 무너지는 가격 18만 5천 원 이 부분 체크를 하면서 종가 기준 18.5만 이탈식 좀 리스크 관리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점검을 해봤는데요. 가격적인 전략도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낮 12시 30분부터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참여하셔가지고 또 질문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 이런 것들 물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꼭 방송에서 주식 얘기만 하란 법은 없잖아요. 주식 외딴에서도 뭐 제가 뭐 환경이나 뭐 다른 여의도 생활하면서 경험했었던 얘기라든지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 이런 뒷얘기도 많이 말씀드리니까요. 좀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린이날 연휴까지도 지금 남겨져 있는 상황이죠. 주말에 좀 편히 보내시고 그리고 또 요즘에 시장 상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십사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파가지고 병원 신세 지금 많이 지고 있거든요. 장이 빠지니까 꼭 몸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컨디션도 떨어지고. 근데 확실히 약 먹고 주사 맞고 나니까 어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모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주말에 편히 쉬어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